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뉴스 왓 우영. 네, 이제 좀 저희가 맞아가는군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뉴스 왓수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 뉴스 왓수영 첫 번째 뉴스 북한에서 왓수영.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를 띄워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위협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진짜 보냈습니까? 저도 일단 이 소식을 금요일에 퇴근하고 익선동 갈매기살집에서 접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지난 11일 오후 8시 10분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외무성 명의 중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3일과 9일, 10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단에 살포했다는 주장이고요. 사진까지 직접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상공에서 무인기가 물체를 떨어뜨리는 모습, 또 물체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낙하하는 모습을 초단위로 찍은 사진을 함께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정말로 우리가 아니거나 북한에서 어떤 자작극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민간단체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방부 입장은 모호한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건데요.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을 그 당시에는 사실 국방부 청사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 답을 했는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확인해보겠다라면서 긴급 회의를 다녀왔는데 이후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또 김여장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국방부가 주범 내지는 공범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에 대해 국방부가 또 어제 이 입장문에 대해 그 입장문과 끊임없는 도발에 이어 오물 쓰레기 풍선까지 부양해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냈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보냈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어젯밤에도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면서 국경 부근의 포대 부병들의 완전한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는데 좀 무서워요? 네,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에 이 포병 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라는 명령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어온다면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혹은 타격으로 인해 무력 충돌로 확대하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철저한 대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했다. 이런 보도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북한의 반응에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 브로커 뭐 여론조사 대표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 입에서 연일 계속 뭐 여권의 인사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분에 대해서는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분들 여권에 누가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부부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여권이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명 씨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한 뒤로 이 자택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이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김 여사로부터 받았다 이런 제안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2차례 만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대선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서 명 씨와 거리를 두라라는 조언을 국민의힘 정치인이 했다고 하는데 이 정치인은 윤한홍 의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각에선 또 대통령실의 이 해명과 해명이 다르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 명 씨를 처음 소개해줬다는 고위 당직자로 표현이 됐는데 이미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아는 사이였던 것 같다고 주장을 했고 명 씨도 이준석 의원의 이제 발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제
명 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안다 하면 이게 뭐 사실이 되는 겁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언론이 너무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명 씨의 폭로로 제기된 여권의 또 다른 이슈가 있죠.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4월 총선 과정에서 이 명 씨의 요청을 받고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느냐 뭐 이 부분인데요. 이건 지금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부터 살펴보면 2020년에 명 씨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했고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명 씨가 또 언론을 통해서 김 여사와 지난 2월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김 전 의원이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이제 김 여사에게 제안을 하고 단수 공천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이 결국 컷오프됐다는 점에서 공천 개입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의혹을 일축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명 씨가 이것뿐만 아니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본인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정말 여권의 다양한 인사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네.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떠올리며라고 이야기하면서 2021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국민의힘 후보 당선과 안철수 의원에 대한 승리를 부탁받았고 그에 맞춰서 판을 짰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될 소지가 없었다 입장을 밝혔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모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YTN과 어제 통화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부탁은 일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뭐하러 투표합니까? 이 사람이 다 아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주말에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비선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야.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실명이 거론이 되진 않았지만 이 김 여사의 두터운 신임을 무기로 실력을 행사하는 비선 라인을 겨눴다. 이게 해석이 중론이고요. 물론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지만 당내에서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친윤기 인사는 용산에 비선이 있다고 대통령이 인정하라는 것 아닌지 이렇게 당황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런 한 대표의 발언들이 앞으로 이제 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빈손 독대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요. 한 대표를 겨냥한 글을 SNS에 썼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반성할 것, 고칠 것은 철저하게 하되 우리끼리 저들의 프레임에 갇혀 좌해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민주당의 악의적 정치 프레임 안에서 야권의 선거 전략을 결과적으로 돋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이런 비판이 이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탄과 기승전 김 여사 공세로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 민생 살리기가 아닌 제명 살리기만 집중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오히려 더 강력히 질타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궐선거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났고요. 이제 본투표 이틀 뒤인 수요일인데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앞두고 이 각 진영에서 단일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남았죠.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와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윤호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겁니다. 각각 다른 진영에서 한 후보한테 단일화를 제안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조전혁 후보는 먼저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한다 이야기했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정근식 후보가 최근에 최우선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제안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현재 선거 후보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보수 성향의 조전혁, 윤호상 후보 이렇게 3명으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이끈 정근식 후보 역시 윤호상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황인데 윤호상 후보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교육감 선거가 3파전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소식이죠.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소식인데요. 한강 신드롬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요? 네, 해외 반응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한강 작가가 이제 2016년에 부커상 국제 부문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을 한국인 최초로 받은 바 있는데 네. 이어서 2018년에도 소설 흰이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졌다고 하고요. 네. 미국 뉴욕의 명품거리 서점에서도 이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고 프랑스 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연극 채식주의자를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서 무대에 올린다고 하는데 네. 연출가이자 배우인 다리아 데플로리안이 몇 년 전부터 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주말을 맞아서 이 한강 작가 책을 보려고 서점에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뭐 관련 주가도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시민들의 관심 어떻습니까? 일단 주요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이제 책 30만 부가 넘게 판매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제 온라인에서도 베스트 톱 10의 한강 작가의 작품이 모두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수상 소식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한강 작가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인문학 그리고 독서 전반적인 관심으로 환기하는 모양새인데 한강 작가가 운영하는 독립 서점의 경우에는 주말 나들이객이 더해져서 더욱 붐볐고 결국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래요. 게다가 이제 과거 한 작가가 좋아하는 곡으로 꼽은 악동 뮤지션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지금 차트를 역주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들었던 노래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뉴스 왔어요. 이제는 뉴스 가야 되겠네요. 뉴스 갔어요. 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